안녕하세요. 북스타 평희입니다. 오늘은 신이 부리는 요술 와칭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 김상우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영적 세계의 진실을 파헤쳐내는 데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결국 우주의 원리에 눈을 뜨고 스스로를 치유한 뒤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와칭을 통해 정신 분야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깊이 바라보려면 마음속의 수다를 잠재워라 라는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런데 저 앞에서 한 직장 동료가 걸어오는 게 보인다. 꽤 친하게 지내는 입사 동기다. 당신은 가벼운 미소를 건넨다. 날 못 봤나? 당신은 이번엔 크게 손을 흔들어 본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번에도 무반응이다. 왜 못 본 척하지? 당신은 당황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당신을 못 봤을 리는 없다. 승진했다고 날 무시하는 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가 저번에 마주쳤을 때 시큰둥해 보였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니 그는 아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믿을 만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생각도 퍼뜩 떠오른다. 얼굴도 못생긴 주제에 당신은 전엔 그가 못생겼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한 결과 그는 원래 정말 못생긴 게 틀림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윗사람들에게만 굽실거리는 간신배 같은 녀석. 그가 간신배 같다는 것도 역시 오늘 새삼 깨닫게 된 생각이다. 씩씩거리던 당신은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근데 난 왜 이 모양이 꼴이지? 난 왜 승진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는 거지? 당신은 갑자기 초라해진다. 그리고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게 다 싫어진다. 승진 인사를 그처럼 개판으로 하다니. 회사 사람들은 죄다 정의감이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파렴치한 인간들 같고 출세를 위해서는 간이고 쓸개고 서슴없이 몽땅 빼내줄 듯 행세하는 간신배들 같다. 차라리 직장을 때려치운다. 때려치운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온종일 온갖 목소리들이 속삭게 된다. 잠자리에 누워도 그 목소리들은 끊이지 않고 당신을 괴롭힌다. 가만히 생각해보자. 당신 친구가 당신을 일부러 무시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가 혹시 평소 끼고 다니던 콘택트 렌즈를 깜빡 잊고 출근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수다가 이어진다. 날 못 봤나? 하는 단 하나의 생각이 갈수록 많은 가지를 치며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친구를 전면 부정하는 생각으로 부풀어 올랐다가 곧 그 생각은 사라지고 대신 당신 자신을 불신하는 생각이 피어오른다. 잠시 후 이번엔 그 생각이 사라지고 직장을 때려치울까 하는 생각이 뭉실뭉실 솟아오른다. 이렇게 수다가 많아질수록 당신의 머릿속은 그만큼 혼란해진다.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어오르는 수다이다. 잠들고 싶어도 멈추지 않는다. 우리 의식의 표면은 이처럼 늘 생각으로 뒤덮여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라. 이제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이 멈춘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한 가지 생각이 사라지면 곧바로 다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끊임없이 생각한다. 이처럼 생각의 바다에 빠져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생각은 곧 나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누가 내 생각을 비난하면 대뜸 너 왜 날 공격하는 거야? 하고 눈을 치켜뜬다.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은 정말 나인가?
생각은 무에서 티끌만하게 싹이 튼다. 점점 뭉게뭉게 버섯구름처럼 피어올라 의식의 표면을 완전히 덮어버린다. 주로 언어로 하는 얕은 생각이다. 심리학자 워런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1분에 평균 최고 1300단어로 혼자서 수다를 떤다고 한다. 이런 생각은 피상적이며 선명한 이미지를 남기지 못한다. 반면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잔 목소리들은 잦아들고 마음은 맑아진다. 그러면 선명한 이미지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너무나 재미난 소설을 읽는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눈은 깨알 같은 글자들을 훑고 있지만 머릿속은 글자들이 묘사해내는 생생한 이미지들로 가득 채워진다. 이미지는 한계가 없다. 상상대로 퍼져나간다. 그 이미지들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반면 당신이 시험 공부를 위해 지루한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있다면 생생한 이미지들이 선명하게 그려지기는커녕 온통 깨알 같은 글자들만 두뇌 속에서 맴돌 따름이다. 이처럼 생각이 깊고 선명해야 형성되는 이미지도 선명하다. 거꾸로 이미지가 선명해지면 생각도 선명해진다. 세계적인 천재들이 한결같이 난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심지어 물리학자인 파인만조차도 난 복잡한 문제를 풀 때 큰 그림부터 그린다. 수학적 계산은 나중에 한다라고 말했다. 만물을 구성하는 미립자들도 의식의 표면에서 겉도는 얕은 생각이 아니라 의식 저 밑바닥에 그려지는 깊고 선명한 이미지를 읽고 변화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바라볼수록 선명한 이미지를 그려 바라볼수록 그만큼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반면 얕은 생각은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그럼 이렇게 우리 머릿속을 점령한 얕은 생각들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방법은 뜻밖에도 너무나 간단하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생각 덩어리들을 상상 속의 스크린이나 백지에 투사시켜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면 바라보는 의도를 읽어내고 저절로 물러간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생각이 피어오른다. 그럼 또 바라보라. 또 사라진다. 이렇게 몇 번 되풀이하다가 이번엔 이런 질문을 속으로 되뇌어보라. 다음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 고요한 마음으로 다음 생각이 피어오르는 걸 기다려보라. 1초, 2초, 3초. 이렇게 몇 초가 흘러가도 아무 생각도 피어오르지 않는다. 텅 빈 공간만 보일 뿐이다. 신기한 일 아닌가? 억누르려 들면 기승을 부리며 더욱 피어오르던 생각이 어서 나오길 기다리며 지켜보면 청개구리처럼 오히려 냉큼 나오지 않는다. 이게 생각의 속성이다. 어린아이도 울지 말라며 억누르려 들면 되레 더욱 발악을 해대지 않는가. 생각 덩어리도 지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잡념이 걷잡을 수 없이 솟아올라 골치 아플 땐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따뜻한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라. 그럼 저절로 사그라든다. 만일 이 방법이 잘 안 된다면 더 손쉬운 방법도 있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생각 덩어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지금 피어오르는 생각의 뿌리는 어디지? 생각 덩어리의 뿌리를 찾아 점점 아래로 내려가며 바라보는 것이다. 그럼 결국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에 이르게 된다. 그러고 나서 다음 생각이 피어오르는 걸 기다리면 텅 빈 공간은 더욱 길게 지속된다. 그런데 그 텅 빈 공간은 대체 뭐지? 이런 호기심이 들 것이다.
아무 생각도 없는 텅 빈 공간, 그건 바로 나다. 원래의 나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다. 원래부터 수다쟁이가 아니다. 생각은 곧 나라는 생각도 착각이다.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피어오른다. 사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몽땅 무에서 생긴다. 그래서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인 봄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모든 것은 무에서 창조된다 라고 말했다.